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토일만 일하는 삼성전자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경제의 배성수 기자님의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설비기술 직군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일하는 주말 전담제를 추진합니다. 주 3일제가 도입되면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첫 사례가 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평일은 쉬는 주 3일제를 검토 중이고, 이 안으로 금, 토, 일, 월 등 주말을 포함한 4일을 근무하고 3일을 쉬는 주 4일제도 도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 3일제보다는 근무일이 하루 많은 대신에 하루 근무 시간을 소폭 줄인 선택지입니다. 주 3일 근무를 골자로 하는 주말 전담제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근무 체계입니다. 이와 같은 주말 전담제는 낮은 연차 설비 엔지니어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 5일제보다 업무를 쉬는 휴일이 이틀이나 늘어난 만큼 워라밸이 확보될 것이란 기대가 상당하다는 설명입니다. 향후 주말 전담제가 안착한다면 평일과 주말로 설비 엔지니어들의 교대 근무가 세분될 전망입니다. 주말 근무가 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길 원하는 직원들의 반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전보다 높아진 설비 직군의 위상도 삼성전자가 주말 전담제를 꺼내든 배경입니다. 과거 이 회사의 설비 직군은 반도체 설비 메인터넌스 업무를 수행하는 고졸과 초대졸 직원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 연구소, TSP, 총괄 등 각 반도체 사업부에서 고도화된 장비가 도입된 수년 전부터 대졸 직원 채용이 본격화됐습니다. 최근에는 DS 부분 신입사원의 절반 안팎이 설비 직군일 정도로 대졸 직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설비 직군은 낮은 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연이은 이탈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생산 라인에 배치되어서 교대, 주말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직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설비 엔지니어 신입이 오피스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에서 10년은 현장에서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경쟁사와의 근무 요건 차이를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설비 분야 대졸 신입사원 대부분을 현장이 아닌 오피스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직군을 별도로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ASMR은 전체 엔지니어에게 주 4일 근무제를 적용합니다. 삼성전자는 주말 전담제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고졸 직원은 생산 현장으로 전담시키고 대졸 직원은 오피스 근무에 집중하는 서스테인 전담제를 테스트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 3일 근무가 정말 실현될 수 있을지 앞으로 미래의 삼성전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데일리의 석지현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동물진단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아서 동물진단 시장이 쑥쑥 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른 데다가 진입장벽이 낮아서 진단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1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반려동물 진단 시장은 2020년 2조 4천억 원에서 2025년 3조 9천억 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연평균 9.8%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질병을 예측하거나 조기에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원만 나가보더라도 정말로 산책하는 사람만큼이나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동물 진단 사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고 속속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는 최근에 지시셀이 보유한 동물진단검사 회사 그린벳 지분을 13억 원에 61% 인수하고 사업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3월 지시셀의 전신인 녹십자 랩셀이 진단검사를 비롯해서 예방, 치료, 건강관리 등 반려동물 전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는 그린벳이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설립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매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코스피 상장을 앞둔 바이오노트도 동물진단사업부에서만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이 512억 원, 영업이익은 197억 원을 냈습니다. 각각 지난해보다 19%, 1% 증가한 수치입니다. 글로벌 반려동물 진단업체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미국 최대 반려동물 진단기기 업체 아이덱스 레버러토리의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은 4조 4천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했습니다. 이 회사의 최근 3년간 매출 성장률은 연 13%이면서 시가총액은 최근 3개월 새 약 20% 불어난 46조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아이덱스는 지난 19년 기준 글로벌 동물 진단 시장 점유율 50에서 60%를 차지하는 1위 업체입니다. 글로벌 빅파파 화이자에서 분사한 세계 최대 동물 제약 회사 조에티스의 경우에는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약 10조 원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5%가 늘어난 것입니다. 반려동물 진단 사업에 투자하거나 새로 뛰어들기 위해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반려동물 헬스케어 기업 SB 바이오팜을 비롯해서 동물 전문 진단검사 기업 네오딘 바이오벳, 반려동물 진단 기업 주노랩에 각각 70억과 65억 원,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진단키트 개발 업체 피플바이오는 기존 사람 대상 진단키트 사업을 동물용으로도 확장하기 위해서 동물의약품 업체들과 협업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진단업계 관계자는 기존 시장의 확대와 업체들의 진입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동물 진단 시장의 이해와 깊이를 모르고 준비 없이 진출한다면 큰 장벽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특히 수의사를 대상으로 영업 판촉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기획부터 출시, 이후 사용 피드백까지 수의사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들이 필요로 하고 개선 요청하고자 하는 것들을 즉시 반영하는 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2대1리의 석지원 기자님께서 쓰신 동물 진단 산업 관련된 기사 읽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더 좋은 기사,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립이었습니다.